자, 일단은 오늘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인데, 일단 원인을 알기 전에 이제 복습하는 개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과 그 다음에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요 몸과 마음에 연결되는 인식, 그리고 기억, 그리고 표현 요 세 개가 실제로는 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것을 인식이라고 하고, 몸과 마음이 작용이 돼서 실제로 뇌에 무엇인가를 저장을 하고, 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마음이 필요에 의해서 그 저장됐던 것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뭔가 작용된 것을 몸을 통해서 외부로 나타내는 걸 표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이 심리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심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문제는 회복력을 갖고 있는 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 자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뭔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담이나 코칭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거든 강연이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조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재반적인 도움이 있으면은 요 심리가 회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심리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장애라는 거는 이 심리 문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복을 하질 못하게 되는, 그래서 요 심리 장애는 회복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이제 기초에다 두고 기본에다 둡니다. 그러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처음에 뭘로 생기게 되냐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을 먼저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가. 자,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할 때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먼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요때는 심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전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정신과 치료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주변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관심 주고 관심을 함께 갖고 종교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에 있던 분이 어디로 가느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또 일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요 비율이 약 60에서 70%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애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를 돕던 아니면은 타인이 나를 돕던 또는 어떤 특정한 것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30%에서 40%가 어디로? 장애로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외상후 스트레스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약 30~40%가 이렇게 되거든요. 열에 한 통상 3명 정도, 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9.11 테러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약 30%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외상후 스트레스가 아니라 심리 장애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는 사람들은 통상 약 30%에서 40%가 됩니다. 즉 뭔 얘기냐면 내가 심리에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울증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오늘 고수증 몇 번 쳤다 그래서 도박 중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잠시 이렇게 게임에 조금 맞들렸는데 거의 60~70%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잠시 즐거웠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 약 4명 정도는 어디로 가느냐면 그 재미,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재미로 빠져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힘들어지고 뭐한다 하면 도피수단으로 또는 그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회피를 할 용도로 해가지고 바로 그걸로 빠져들어가는데 그걸 우리는 중독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외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겪었다고 해가지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외상 스트레스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과 치료라든가 정신과 상담이 됐던 아니면 심리 상담이 됐던 또는 종교적인 것이 됐던 주변의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언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들 또 강연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줌으로써 이 외상 스트레스에서 원래 일상으로 회복을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변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치료에 관련된 거를 그러면 도대체 뭘로 치료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된 이 세 개의 심리를 장애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거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 원리에 관련되는 부분을 들어갈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가 왜 발생되느냐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인이 나오는데 외상 스트레스에 들어가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 개의 심리가 다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도 장애고 그 다음에 감정기억에 관련된 이 기억도 장애가 발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표현도 장애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세 개가 모두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심리 장애 중에 가장 강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장애가 발생되고 두 개가 그래서 하나가 장애가 발생된 게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그 다음에 감정기억장애인 우울증, 표현장애인 중독증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두 개의 심리가 장애가 발생을 하려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같이 얘기 잠깐 나눴던 것처럼 심리적 조현병입니다. 뇌에 문제는 없는데 뇌에 문제가 MRI 촬영한다든가 뇌를 검사하고 뭐하고 다 해도 뇌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즉 신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리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조현병은 지금 다 뭘로 정신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정신병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심리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심리적 조현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히스테리도 똑같습니다. 히스테리도 뇌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워낙 강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 장애가 두 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히스테리가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발생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로 심리가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사람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하나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좀 심하다 싶어 아니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는 분노 조절 장애도 결국 심리가 두 개가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장애가 발생돼도 인간으로서 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데 세 개에 관련된 게 다 장애가 발생되는 게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세 개의 심리가 싹 다 장애가 발생을 할까? 어느 정도 급이 돼야 되느냐? 바로 뭐냐면 이 원인인데 이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즉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느낄 때 생명과 연결, 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은 내가 직접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 내가 죽을 위기에 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 생명에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 즉 죽음을 갔다가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어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인 거는 내가 직접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간접적인 건 뭐냐면 간접적인 거는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 늘 같이 이렇게 보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죽음에 관련되는 이런 가장 강력한 이런 어떤 간접적인 거는
타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거는 생명, 뭐의 생명입니까? 신체의 생명이죠. 신체. 몸의 생명에 이제 위기를 느낄 때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생명과 연결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요거는 신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몸은 죽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마음도 필요 없고, 인식도 필요 없고, 기억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기억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인식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행동을 합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죽으면 인식, 기억, 표현에 마음이고 뭐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되는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인간은 몸과 이렇게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 들어오는 거, 저는 이 모델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마음에서 바깥으로, 몸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 그리고 기억은 몸 어딘가 뇌에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 요 모델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 여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죽은 채 작용하는 겁니다. 마음이 감당을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를 자기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죽어버리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죽느냐, 상대방이 죽어가는 걸 보느냐. 그런데 마음은 내 몸 안에 있다 보니까 나만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들은 못 느껴요. 나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직접적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생명, 신체에 연결돼서 내가 직접적인 죽음의 위기를 겪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가고 있는데 밤에 멀쩡히 가고 있다가 한 대 해가지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생깁니까? 이제 밤이고 뭐고 이 들어오는 게 엄청난 위기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그때 이런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즉 외부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외부의 특정한 어떤 사건, 사고,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직접 느끼느냐, 아니면 타인이 그 피해를 입고 있느냐, 신체 피해를 입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위기를 느낀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야. 불 속에 들어갔어. 근데 무너진데 내한테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외상 스트레스일 것. 즉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싹 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싹 다. 그래서 요거는 통상적으로 직접 죽음과 연결된 이런 걸 군인들이라든가, 군인들 아시죠? 총싸움하고 총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면 지진이 났어. 땅이 갈라지면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는 내가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위기를 겪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내가 직업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군인이 됐던 우리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불을 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런 걸 하는 사람이지만, 거기 가서 맞닥뜨려서 내가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경찰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범인들 건강하게 해서 막 갔는데, 거기서 내가 문제가 발생돼서 정말 중상을 입는다든가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직접적인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사건, 사고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외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중에 60, 70%는 정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나머지 약 30% 정도는, 열의 3명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거는 자기도 회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형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간접적인 거는 나 말고 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음을 목격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사건을 목격을 했다든가, 이해되시나요? 죽음을 목격을 하거나 또는 사건을 어떤 특정한 정말 죽음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사건을 목격하거나,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인 타인에 의해서 간접적인 것을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러면 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간접적인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방금 전까지 나랑 놀던 친구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감당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참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자살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감 선생님입니다. 못 견뎌요. 그 생태 같은 애들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직접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잠수부 동원돼 있던 제주도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치료 안 돼가지고 세월호 참사 관련되는 몇 주기 올 때마다 와가지고 자살 기도하고 분신하고 계속 그래요. 해마다. 왜? 못 견뎌요. 일상생활 아예 못해요. 이런 형태로 해서 타인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사건 사고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간접적인 게 직접적인 것만큼이나 강력한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체에 관련되는 생명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외상후순회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첫 번째가, 가장 흔하게 요즘 많이 발생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예요. 성폭력 피해가 어느 정도로 고통이냐면은,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음의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신체의 살인과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체는 말짱한데 몸은 멀쩡해요. 물론 상해도 있기도 하지만 이 신체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신체를 통해서 이 마음이 감당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살아가는 이런 마음 느끼고 뭐하고 하는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리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친구 중에 한 명이 요거를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심리살인이라는 그런 책을 지금 한번 쓰고 있는데 물론 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죽음을 넘나듭니다. 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뭐냐면 계속 휴식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으로 들어가요. 왜?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 모든 게 그렇게 가게 되는데 성에 관련된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는 성에 관련돼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2차 피해거든요. 그러면 뭘로 가게 되면 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살 기도예요. 나는 이제 인생 글렀어. 이게 되니까 자살 기도를 해요. 또 하나는 완전 성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자살 기도를 해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다 2차 피해거든요.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트라우마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거 신문에 엄청 나오고 난리 나죠. 그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피해자 어느 정도 급으로 고통스러운지를 아무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증세가 나타날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은 증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인데 뭔 트라우마가 있냐면 또 사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이 사별 트라우마가 뭐냐면 이 죽음을 직접 경험을 하거나 죽음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 정말 내가 가족처럼 이렇게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해버리게 되면 이 사별 트라우마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를 살아갈 수 없을 이 마음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고통스럽고 뭘 기억을 해도 고통스럽고 뭘 표현해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별이 인간관계는 참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동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족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애를 하나 키웠어, 고양이 한 마리를.
정말 딸처럼 대하면서 그러다 제가 명이 인간보다는 짧으니까 그러다면 그때 사별 트라우마를 또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별이라고 해서 꼭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사별 트라우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내가 출근할 때 와이프한테 갔다 올게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전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쌩까고 있었어. 갔다 오던가 말던가 밥도 안 먹이고 그리고 그냥 갔는데 가다 교통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던 그 와이프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죽는 날까지 갑니다.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마음 작용이 그 순간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 사별 트라우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외도 트라우마. 자, 외도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뭘 많이 겪게 되냐면 아내가 외도를 했던 남편이 외도했던 외도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일순간적으로 이 세 개가 싹이 다 장애를 발생합니다. 일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외도 트라우마는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점, 그 다음에 내가 보호하는 관점, 내 자신화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뒤뚱에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 장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대충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생각해. 왜? 내가 겪은 게 아니니까. 이거는 누가 겪는 거예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자기 자신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는 당사자 아니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이거를 배우고 이 정도 급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 고통받아 할지를 최소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이 아픈데 뭐 그 정도는 뭐 한 그릇씩 정도는 아프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느낍니다. 외도 트라우마도 내가 겪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관련되는 게 바로 마음에 자기 자신이 직접 느끼는 트라우마입니다. 이거는 상담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코칭 주변에서 어쩌고저쩌고 그걸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현직에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거든요. 왜? 이 분야는 자기 자신들이 찾아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분야들은 이미 이건 잘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갑니까? 정신과부터 정부 지원 들어가는 건 뭐더라. 이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지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물론 치료법은 없다라는 전제. 이게 계속 약물로만 가는데 나중에 이제 치료 원리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쪽은 누구나 다 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제 왜 얼마나 힘드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죽겠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는 누가 봐도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는 왜 고통스러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제가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치료가 굉장히 빠릅니다. 치료가.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외상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5년, 10년을 그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유튜브에서 딱 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외도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상스트레스 장애를 못 버리는 거거든요. 이 고통이 가히 상상을 쳐 조현병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 이제 원인과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배우시도록 하고 이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이런 분들도 치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치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저를 사입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지난주에 사실은 그 전에 들어왔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 총장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9.11 테러 지원센터가 따로 있다. 각 지역구마다 다 있고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친분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미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원센터를 소개해달라다 비용 안 받을 테니 어차피 얘도 치료 안 되고 저래 치료 안 돼서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오도록 지금 계속 예산 투입하고 있지 않냐. 근데 진짜 내가 치료를 할 테니 몇 개월 안에 내가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해 올 테니 10몇 년 동안을 일상으로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고생을 하던 사람을 제가 치료를 할 때 묻지 말고 나를 연결해달라. 그럼 내가 레포트하고 페이퍼를 갖고 내가 가서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그분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연결이 되면 제가 이제 보니까 한 1월 달쯤에 강연도 있고 강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미국의 대학에 이제 강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거길 가게 되는데 갔을 때 그들을 만나서 그냥 제가 전체를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나한테 그 필요한 몇 명 일단 인상 관련돼서 내가 실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그대로 해서 치료가 된다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그들은 뭡니까? 여기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쪽과. 저는 이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치료 원리는 같아요. 뭘로? 마음이 작용하는 걸 가지고 인식과 기억과 표현 이 세 개의 장애가 발생된 걸 원래로 돌리는 겁니다. 회복력을 갖도록 만들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거든 타인과 연결되어 마음에 관련된 직접적인 거든 결국은 느끼는 건 어디서 느낍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 고통이나 기타 등등을 어디서 느끼는 겁니까? 마음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회복을 해서 그래서 치료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일들이 필요하면 옆에 학자들을 붙이든 뭐를 하든 그거 해라.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이 관련되는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치료돼서 일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의 90% 이상은 치료가 됩니다. 90% 이상. 근데 10%는 안 해요. 안 해. 그게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아무튼 그 10%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치료 기법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걸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50%에서 지금 이제 점점점 높아져서 이제 90%까지 갔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도 가는 거고 미국도 가는 거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에는 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전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관련돼서 요즘 살처분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받아서 도저히 내가 이거 아무리도 답이 없으니까 하다보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막 1년씩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데도 답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물어 여기 찾아와서 치료되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와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또 배우다 내려갔어요. 이거를. 그리고 원래 현직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현직에 지금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힘듭니까? 그랬더니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고 지금도 또 살처분 하나 다니십니다. 이제는 안 아파요. 왜? 회복을 해본 사람은 그게 절대 다시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안 생겨요. 회복이 된 사람은. 근데 그 원리는 나중에 이제 설명해드리고 하고.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이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간접적인 타인과 내가 가장 가까운 관련되는 타인과 죽음,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직접 타격을 입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직접 타격을 입는 거예요. 외상에서 생명과는 지장이 없는데 성폭력 이것 때문에 생명과 지장이 있습니까?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생긴 거지 실제는 성폭력에 관련된 것은 신체에 상해는 줄 수 있으나 신체에 생명을 앗아가진 않습니다. 자, 타인이 또는 내 동물이 애완동물이 누가 이렇게 죽었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죽었다 해서 내 신체가 위해를 느낍니까? 내 신체가 위해를 느끼질 않아요. 외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막 해서 섹스 막 이럴 때 내 신체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죽음을 넘나드는 타격을 입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폭력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면은
제가 좀 약간 강하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이 고의적 살인이잖아요. 고의적 살인은 최하가 2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심리살인은 그래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사회트라우마. 근데 이거는 피해 개념. 그래서 제가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이건 직접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트라우마는 그 외부에서 다른, 내가 한 게 아니라 외부의 다른 요인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때려버린 거거든요. 또 외도도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가 그 외도 관련되는 걸 함으로써 내 마음을 강력하게 때려버린 거거든요. 마음이 죽어갈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했을 때, 야, 저 정도 급이면은 외상후 스트레스급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나열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열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외상후 스트레스를 올까요? 남자들이 이 마음에 직접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업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사업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재기불능이에요. 재기불능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는 이제 없어. 미래가 아예 없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남자인데. 내가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연루가 돼가지고 내 인생 다 날아가고 주변에 완전히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가족 있고 뭐고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되고 이제 내 미래도 아예 없어. 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통은 그럴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남자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마음이 짙죠. 이거는 남자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왜 신체는 남자에서 다 같거든요. 근데 마음은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여자의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요 외도 트라우마의 개념은 이제 좀 배제하고 남자는 어떤 경우가 가냐면 바로 실패 트라우마예요. 자, 실패 트라우마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미래가 완전히 깡그리 다 뭉개진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인 경우에는 일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못 견딥니다. 하루하루를 못 견뎌요. 약을 복용 안 하면 언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트라우마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처자식입니다. 처자식. 여기에 미래가 가냐. 그러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처가 있잖아요. 처가 외도를 했다. 남자 목표. 외상한테 바로 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이, 그럴 수, 왜 못 느껴봐서 그래. 직접 현장을 딱 치면은 본인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아니면은, 그런데 내가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생태 같은 아이. 물론 이제 여기 사별 트라우마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연결이 되겠죠. 신체와 관련 연결이 되지만, 이 아이와 연결, 처자식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게 되면, 남자에게는 강력한 마음 작동이 일제히 고통을 뒤덮여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원인이 결국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 의해서 몸이나 또는 마음이 충격을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나가다가 누가 한 대 땅 때렸어, 누가. 그거는 그 정도 충격은 심리 장애급에 그냥 우리가 마이너스 100 정도 아프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 정도인데 여기는 어떤 거라 했습니까? 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명 전체가. 그 정도 급에 관련되는 강력한 트라우마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당사자가 느낍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지나면 좀 괜찮아져야지. 세월이 약이라는데 그걸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지거든요. 치료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내가 아니면 못 느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 환경을 놓고 보면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모두 다 장애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오늘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만큼이나 마음에 직접 타격을 입는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변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상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우리가 이 생명과 연결이 되는 만약에 암, 아시죠? 말기암, 뭐 약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게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급에 관련된,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타격입니다. 이제 생이 끝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뭐를 합니까? 뭐 호스피스 병동이다, 그 다음에 뭐다, 이 관련되는 내용이 이런 지원책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여유롭게 내려놓고 뭐라고, 이제 웰다잉,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지금 현재는 많이 완화를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원인이 이러한 형태로 작용을 하는구나, 신체와 마음에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이 몸에 타격을 입는 거, 마음에 타격을 입을 때 바로 연결되는 이 세 개의 심리가 완전히 오작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평상시 생각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것도 다 고통으로. 그게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원인이 이러한 형태로 분류가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마음에 타격을 입는 것도 몸에 타격을 입는 것만큼이나 고통을 느낍니다. 왜? 느끼는 것은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원인은 이렇게 몸에 그리고 마음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저는 이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늘 현장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있는 게 교수님, 사회 트라우마. 어떤 경우?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오늘 멀쩡히 티격태격 싸웠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갑자기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별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아닐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사고로 사망을 했다. 지금 교통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나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가족들은 이유열을 넘나하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걔를 관심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데 보상금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처벌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이 사람들 외상 스트레스, 물론 외상 스트레스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힘드냐, 또 돈이 보상되고 뭐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거라든가 좀 이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외상 스트레스에서 열의 7명은 회복을 합니다. 열의 3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열의 3명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합니다. 전혀. 해도 너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거 관련되면 이게 이제 사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인데 뭘 좀 잘 놀던 애가 누군가에 의해서 얘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대. 어떤 느낌입니까? 얼마 전에 한번 나왔죠. 한 이상한 애가 하나 가가지고 고양이 들고 막 이렇게 패대기 치고 뭐하고 그러다 부속됐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개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길고양이긴 하지만 그 고양이에 만약에 주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H중지하든 그렇게 됐다. 그 사람은 감당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트라우마를 입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별 트라우마입니다. 사별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 마음에서 당하고 있는 이 강력한 트라우마는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언제. 내가 원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능성을 좀 가능하면 최소화를 시키자. 그래서 제가 특히 사별투를 하면서 애완동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가족, 그 아이, 그 지금 귀여워하고 함께 가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진짜 내 아들처럼, 정말 내 딸처럼, 그 다음에 내 가족처럼 거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언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사별트라우마거든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관공서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쪽에 있으시다 보면은 이런 성공률 피해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외도에 관련된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가끔가다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로 고통 느끼는 분이 어느 정도 급으로 고통을 느끼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 있죠. 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는 거. 그것이 한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에 관련되어 있는 고통은 마이너스 10,000 이상입니다. 이거는 고통도 아니에요. 죽어야 끝난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뭐합니까? 총기사가 흔히 일어납니다. 미국은 흔히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이거의 10배 정도 작은 게 바로 심리장애가 2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심리적 조현병,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분노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거의 10배 수준밖에 안 돼요. 10배 정도 밑에 다운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이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거를 맞닥뜨리는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고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약을 복용을 하고 그래야 그들이 내가 더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그래야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면서 이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치료법이 있다는 확신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들거든요. 무엇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뭐든 합니다. 근데 다 뭐라 그래요? 없대요. 사실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이 마음이론을 알고 나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신이 나한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는 더 이상 죽지 말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이 알아주던 말도 관심 없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고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고. 또 질문? 중독 치료하는 건 되게 쉬워요. 알코올 중독 치료, 기타 등등 이런 거 쉬워요.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면 일찍 마치죠. 제가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 제가 그 심리, 마음이론 책에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우울증, 중독증, 외도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은 다뤄놨거든요. 근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제가 다루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죽음을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치료법만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임상에서, 이게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장에서 치료를 하고 있게 가다 보니까, 나머지 심리장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고통받는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회복을 해서, 예전에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와는 관계없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나타나는 사회 현상, 아마 그런 증세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마 그거 보면 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만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아닙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냐면 정말 사람 오늘 너무 호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 정도 선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